안녕하세요. 저는 라우드소싱에서 010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이서하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떤 식으로 라우드소싱에 올라오는 컨테스트에 참가를 하는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저만의 방식을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가 공유를 할 작품은 강의 컨설팅 로고 브랜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가장 위에 있는 브리핑은 제목, 회사명, 그리고 서비스 설명이 있는데 이 서비스 설명에서 로고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타겟이 누군지 정도 간단하게 캐치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쭉 내려가셨을 때 보실 수 있는 것은 로고 스타일, 디자인 스타일, 로고의 성격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면서 파악을 하는 편이에요. 일단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로고를 직접 시각적으로 보시면서 판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느낌의 로고를 선호하시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선 이 로고 타입과 디자인 타입을 같이 보시게 되면 사실 엠블럼 웹보다는 그림 로고를 선호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딱딱하고 파워풀하고 강한 느낌보다는 좀 얇은 선으로 이루어진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을 선호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로고의 성격과 디자인 스타일을 같이 보실 때는 이 로고의 성격에 하나하나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머릿속으로 디자인을 떠올리면서 이런 느낌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부드러운 여성스러운 느낌의 로고, 그리고 젊은 느낌, 럭셔리보다는 대중적인, 그리고 모던한 느낌. 이 디자인 스타일을 위주로 거기에 이 로고 타입과 성격을 얹어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색상이 나오는데요. 색상은 그냥 여기서 말씀해주신 녹색 계통을 쓸 거예요. 그리고 로고는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작품 디자인이 끝나고 목업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어떤 화면에 목업을 하면 좋을지를 여기서 파악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디자인 브리핑 상세 내용을 가장 꼼꼼하게 파악을 해요. 그 이유는 상세 내용 같은 경우 의뢰자분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디자인을 말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브리핑에서 파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로고 디자인 작업을 함께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디자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브리핑에서 캐치할 수 있었던 부분들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그림 로고를 선호하셨고요. PPT에 사용이 많이 되신다고 했어요. 밝고 따뜻한 느낌의 로고. 영어로 사용해달라고 하셨고 대중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요구하셨습니다. 슬로건도 추가해주시기를 요구하셨고요. 녹색 계통으로 디자인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랩스케어의 의미는 노동연구소이고요. 나중에 목업할 때는 프린트물과 인터넷에 주로 목업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요구사항들을 정리를 해놓고 이제 디자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컨테스트에 제가 제출했던 작품인데요. 노동연구소의 연구소라는 의미를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 모양으로 표현을 했고 이 노동이라는 의미의 레이벌 글자의 알파벳을 삼각 플라스크의 안과 밖으로 배치를 해서 노동을 연구한다라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로고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우선 이 삼각 플라스크의 테두리부터 만들 건데요. 모형 몇 가지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림이에요. 삼각 플라스크의 윗 모양이고요.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림 확대가 되고 여기 끝에 있는 동그라미 점을 안으로 당겨주시면 정도에 따라서 둥글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삼각형이 되겠는데요.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크기를 늘릴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로 늘리셔서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 삼각형도 모퉁이가 둥글기 때문에 확대를 하셔서 적당히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플라스크의 목 형태가 잡혀야 됩니다. 이렇게 우선 테두리만 잡았는데 왜 이 선의 반쪽만을 그렸냐 하면은 우선 이렇게 완전한 대칭이 있는 도형이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쪽을 먼저 완전히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반사복사를 해주셨을 때 완벽한 대칭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반으로 자를 수 있는 안내선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선에 따라 가위로 선을 뚝뚝 끊어주세요.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수정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반사를 했을 때는 대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다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 교차 영역을 끊어주시고 이 삼각형 잘린 부분에서도 그 교차 영역에서 가위로 선을 끊어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애주세요. 그럼 삼각 플라스크의 반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 선을 연결을 시켜주고요. 여기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된 부분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매끄럽게 도구라고 이걸 클릭하셔서 선택된 선에 쓰다듬듯이 선을 쓰다듬듯이 계속해서 만져주시면 연결이 부드러운 선이 완성돼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을 수정을 하실 때는 직접 선택 도구 툴을 선택하셔서 핸들이나 점 자체를 움직여 주시면 원하는 대로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를 만드시고 왼쪽의 형태가 완성되었다 생각되실 때 반사를 해주시는데 세로로 반사를 해주시되 복사를 하셔서 왼쪽 것도 남겨두시면 됩니다. 여기 만들어 놓은 안내선까지 끌어다 주시고 이제 두 개를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삼각 플라스크의 테두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색상은 여기서 따와야겠죠? 스포이드로 이쪽 색상을 따오신 다음에 면색이 아니라 선 색깔로 만들어 주시고 두께를 적당히 올려주세요. 그런데 문제점이 여기는 모양이 둥근데 여기는 선을 만들다 보니까 점점 뾰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아까 만들어 놓은 형태를 침범하지 않도록 선이 바깥쪽으로 오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둥글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액체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액체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형태를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F를 해서 크기만 줄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정각형이 아닌 이상에는 이 방법으로는 이런 모양을 절대 표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 친구를 면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또 선을 이용할 거예요. 눈에 잘 띄게 우선 검은색으로 해줄게요. 안으로 침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을 바깥쪽으로 꺼내줄게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깥 검은 선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안쪽의 검은 선을 활용해서 액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친구를 또 선을 면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넘실대는 물결 형태를 만들 텐데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시고 이 선을 효과에서 왜곡과 변형, 그래서 지그재그로 들어가 주세요. 지그재그를 하시면 뾰족뾰족한 지그재그가 나오기 때문에 매끄럽게를 눌러주시고 크기와 이랑을 조정해 주셔서 적당히 넘실대는 선 형태를 만들어 주세요. 이 선이 우리가 보이기에는 지그재그로 보이지만 실제로 파란 부분을 보시면 성질 자체는 직선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모양 확장을 해주셔서 다시 곡선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패스와 이 플라스크를 패스파인더에서 나누기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색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색으로 보여드리면 이 모양 따로, 이 모양 따로, 이 부분이 안쪽에 액체 모양으로 구성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선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도록 할게요. 이 검은색 부분이 필요 없는데 검은색 부분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지우시기보다는 이렇게 자동 선택 도구로 검은색을 클릭해 주시면 모든 검은색 부분이 선택이 돼요. 이걸 다 지워주시면 초록색만 남게 되었어요. 이 부분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액체 부분은 색깔을 초록색으로 맞춰주시면 삼각 플라스크의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벳들을 배치를 해줄게요. 우선 글자를 적으시고 원하는 폰트를 적용시켜주세요. 그리고 윤곽선 만들기를 하시고 그룹을 푸시면 하나하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거를 크기나 각도를 마음대로 조정을 하셔서 원하는 곳에 여기저기 흩뿌려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곳에 알파벳을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초록색으로 될 것이고 액체 속에 들어있는 부분은 같은 초록색이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패스파인더에서 나누기를 해주시면 알파벳 모양을 없애주시면 심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청해주신 텍스트와 슬로건을 어울리는 폰트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프린트물과 인터넷에 목업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는 목업 사이트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픽세덴, 그리고 앤소니 보이드, 그래픽 버거, 크리에이티브 타코스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릴 수 있고 이 4가지 모두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포토샵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플레이스잇인데요. 이 사이트는 무료로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포토샵 없이 목업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이 나머지 사이트들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목업 파일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플레이스잇 사이트를 통해서 포토샵 없이 목업을 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랩스퀘어에서는 보통 웹이나 프린트물의 로고를 사용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목업 파일이 나오는데요. 강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종이와 핸드폰 그리고 펜이 함께 있는 파일을 선택해봤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업로드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아까 저장돼 있던 폴더의 대지를 선택해 주시면 크기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핸드폰에 바로 목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 색상은 심볼에 사용된 색상의 텍스 코드를 컨트롤 C 해서 배경색으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조화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에도 이미지를 올려주시고 펜에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도록 이 X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담숨에 깔끔하고 세련된 목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내 PC의 다운로드 폴더에 이 사진이 PNG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조금이나마 라우드에서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깨우쳤던 요령들을 다른 디자이너 분들께서도 쉽게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별거 없는 영상일지 몰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